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봄을 이어서 천만 관객을 노리는 영화입니다. 장재영 감독,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주연의 영화 파묘입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영화 파묘는 한국식 오컬트 영화입니다. 이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만든 오컬트의 장인이죠. 장재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그 분위기나 흐름을 믿고 볼 수 있는데요. 리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당인 화림과 봉길이 해외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지용의 아이를 보고 묘바람을 원인으로 지목하는데요. 즉 할아버지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인 상덕과 장의사인 영근과 함께 파묘를 합니다. 그리고 관을 화장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그 이후 묘자리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첫인상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그리고 일본의 무속신앙까지 버무러지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묘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배우들의 입을 빌려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관객들을 이해시켜서 크게 진입장벽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다가왔죠. 영화 후반부에는 우리 역사와 일본의 무속신앙까지 엮이면서 내용은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전개의 상으로는요. 주연 배우들인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배우의 연기는 역시 이 맡은 역할이 흔치 않은 소재에 흔치 않은 배역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최민식 배우가 직관으로서 보여주는 디테일, 묘자리에 흙의 맛을 보며 땅의 상태를 알아보거나 이 주변 풍수를 둘러보며 뱉는 대사 등 이 풍수가로서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최민식 배우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로 나오는 유해진 배우의 연기는 딱 맞춘 듯한 역할에 배역을 만난 것 같았죠. 근데 유해진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은 정해진 역할에 따라 그 존재감을 조절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건데요. 이번 파묘에서는 그게 적절한 환기와 함께 인물들 간의 티키타카를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타짜의 고광렬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일 궁금했던 건 김고은 배우의 무당 연기인데요. 판에 박힌 캐릭터가 아니라 헬스장에서 스피닝도 하고 가격 흥정도 잘하고 그리고 굿도 잘하는, 특히 대살굿할 때 살아나는 그 디테일한 장면들이 정말 이 사람이 트랜스한 상태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의 섬뜩함이었습니다. 관이 열려서 도망간 원혼을 부를 때 읊었던 엄청난 길이의 그 경문 역시 대단해 보였습니다. 확실히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철저한 준비를 했을 때 작품에서 빛이 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그리고 김고은 배우가 갖고 있는 동양적인 얼굴이 더욱더 이 무당의 비주얼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글로리에서 문동은의 조력자로 나왔던 이도현 배우는 이번 파묘에서 무당 화림과 함께 활동하는 봉길 역할로 나왔습니다. 사실 오글거리면서 표현이 난해하거나 어려울 수 있었던 연기를 정말 잘 소화했습니다. 첫 상업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에 그 패션은 이도현 배우 정도 얼굴이 돼야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봐요. 망난이에요. 전반부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 한편 후반부에서는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박소담 배우의 빙의 연기만큼이나 훌륭했던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오컬트 장르인 만큼 분위기에 압도돼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전반부의 그 집중력과 긴장감이 정말 좋았고요. 다들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후반부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흥미롭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일본 무속신앙에 대한 소재 자체는 정말 신선했는데 우리 오니사마, 오니 장군님께서 등장하는 장면은 저에게는 불호였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속편이나 스피노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죠.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장재영 감독의 연출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전개는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좀 CG로 표현될 줄 알았던 구척장신의 오니 장군을 실제 배우가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말이 많았죠. 상덕이 갑자기 오니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일장 연설을 하는 그 장면, 이것도 좀 난해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물의 성격을 표현했다고 해도 이 상덕의 대사나 행동 변화는 제가 봤을 땐 뭔가 어디선가 익숙한, 갑자기 봉오동 전투 보는 줄 알았어요. 상덕이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는 개연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봉길과 항상 함께 다니던 화림이 봉길을 구하기 위해 그런 결심을 했고 상덕과 영근을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집중력, 긴장감이 떨어진 와중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저는 좀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럼에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본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관객이 알기 쉽게 친절한 설명을 해줬다는 거겠죠. 아마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은 이런 전개가 된 이유를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묘와 매장 문화를 전기를 끊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저는 신선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오컬트 장르 파묘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전반부가 너무 재밌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반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컸었습니다. 현재 리뷰를 하는 이 시점이 930만 정도 관객이 동원이 됐었는데요. 어쩌면 이 작품 1000만 관객을 훌쩍 넘는 기록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점프 스퀘어가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혼자서라도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혼자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